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젊은 시절에 꿈이 있었지요. 햇빛 한 줄기가 되어 어두운 세상 환히 밝혀보자는 꿈이었지요. 아직도 그 꿈이 내 가슴 아슬한 곳에서 꿈틀거린다요. 한가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례도 지내고 송편도 드셨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한가인 날 아침 순서 시작합니다. 연휴 중이라 조금은 여유로운 아침일까요? 행복학교는요, 한가인 날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는 하정우 시인의 집 없다 부엉 중 한 부분입니다. 시인은 노인네들의 삶과 생명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이 뒤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적 임무라고 말하네요. 르세라핌의 크레이지로 행복학교 문을 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요. 미쳐보자. 르세라핌은 음악에 미치고 행복학교는 방송에 미치고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에 미쳐봅시다. 1교시 시작할게요. 우리에게 혁신학교 졸업생들 소식을 전해주시는 차원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최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또 교육계에 또 끔찍한 얘기들도 막 뉴스로 나오고 또 서울시에는 또 교육감 선거로 또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교육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뭐 그렇습니다. 그중에 어디 하나 지금 우리 좀 해설을 겸해서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사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인데 요즘 학교를 행복하지 못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 일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하신 네. 디페이크 성범죄. 네, 특히 학교에서 제 학교에 있는 여성 학생들과 교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토론회가 네. 하나 열려서 제가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기사 아, 제목은 그래요? 네네. 긴급 토론회가 있었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그럼 우리 그 토론회 소식도 좀 알려주시고 관련해서 소식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기사 제목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이제는 정치가 나서 해결하라고요. 교육원창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딥페이크라는 거는 이 성범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지인의 얼굴을 뭐 카톡 프사나 SNS나 이런 데서 캡처를 해서 혹은 졸업 앨범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지인의 얼굴을 확보한 다음에 음란물에 이걸 합성을 하는 겁니다. 딥페이크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요. 이걸 텔레그램에 의뢰를 하면은 내 지인 누군데 이렇게 저렇게 합성을 좀 해줘라 하면은 해주는 채널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합성된 사진 영상들을 자기들끼리 텔레그램에서 돌려보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한테 이걸 직접 보내면서 이런 게 떠도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매우 심각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경찰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피해자의 75%가 10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피해를 준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지인들,
뭐 친구나 선생님, 뭐 혹은 또 뭐 가족, 이렇게 되고 있고, 그 텔레그램 방 중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합성하는 교사방이라는 것도 있어서요. 수많은 교사들이 이것에 분노하고 또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9월 9일 날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나온 우리 교육언론창 조성범 기자의 기사를 보면은 교육부가 확인한 학생 교사 딥페이크 피해가 617명으로 열흘새 지금 421명이 더 늘었고요. 지금 확인된 게 이 정도니까 교육부가 확인한 게 이 정도니까 뭐 실체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토론회 가 열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아니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이 5일 오후에 상비 서교 빌딩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를 열었는데요. 이 주최 측에 따르면 정말 많은 교사들이 여기 신청을 해서 오셨다고 해요. 학생들도 왔고요. 너무 간단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학생들이 교사들의 사진을 가져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친구들과 교사들의 사진으로 하고 있다는 게 참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요. 이 토론회는 이런 거를 막을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토론회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임은 단지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한테만 돌리는 건 좀 무책임하다. 청소년들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매우 동의하는 말이고요. 교사들이 더 이상 이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도록 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사들은 이 정치 기복권이 없으니까 직접 나설 수가 없잖아요. 매우 어렵잖아요. 제약이 많고요. 세상을 이렇게 바꿔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같이 또 좀 해결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의식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전형적인 문화 지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자체는 저는 나쁜 게 아닌데, 뭐 텔레그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활용이 안 좋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쁜 거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게, 성장을 좀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꼭 필요하다,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돼버린 상황에서, 마땅한 처벌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들을 사실 평생 사회에서 격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벌 이유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하죠. 또 외면할 수 없는 문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인데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과연 교화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비관적이긴 한데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그람시가 얘기한 것처럼 이성으로 비관의 의지로 나타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지원, 뭐 가해자 처벌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런 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이 또 그런 역할을 어쨌든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더 이상 이런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인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패널로 참가하신 분들 발언 중에 이 김수진 초등 성평등 교사 모임 아웃박스 교사는 학교에서 말하는 그 폭력 예방 교육에는 성폭력이 없다. 왜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지, 디지털 성범죄가 젠더 기반 폭력인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고 그냥 서로 존중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만 가르친다. 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운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그 성평등 교육 지우기가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성착취 생태계를 키우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또 했는데, 이게 성평등 교육이 강화돼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인권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점점 퇴행하고 있으니, 한 걱정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정말 답답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들, 그 전에 인격체를 이렇게 놀림거리로 삼고, 그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의식이 좀 강화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또 우리 기자님의 선곡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궁금해지네요. 네, 선곡은 뭐, 그, 가사나 이런 것 자체가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는데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골라왔고요. 네. 2011년에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 OST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또 아이유의 노래들 중에서 가장 좀 나에게 가깝다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음, 하고, 이 노래에서 내 손을 잡아는 사랑의 의미인데, 이 손을 잡는다는 건 사실 연대를 뜻하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정치가 사회가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그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골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왔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 학교 들어갑니다. 동아리 학생들 방송 중에 명절 축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 4월 30일에 방송했는데요. 러시아의 축제로 김리어원, 이정진 두 학생이 녹음했습니다. 한가인 날 오늘 러시아의 축제는 어떤가? 같이 들어보시죠.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кон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말하다. 저희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러시아 이야기는 바로 러시아의 봄맞이 축제, 마스레니짜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봄맞이 축제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마스레니짜라는 축제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마스레니짜라는 축제가 무려 일주일 동안 진행될 만큼 엄청나게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마슬레니짜가 그냥 봄맞이 행사라고 해서 봄이 왔다, 꽃이 피었다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금식 기간이 사순절 일주일 전에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이후에는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마슬레니짜는 성스러운 주간 이전에 마음껏 놀고 먹을 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실컷 놀지 않으면 평생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오,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설날에는 떡국 먹고 세배를 하듯이 마스레니짜에서도 러시아식 팬케이크, 블린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썰물 트로이카를 타는데요. 이외에도 마스레니짜에서는 하루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스레니짜의 일주일에 대해 알아보러 갑시다. 바로 축제 첫날 월요일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데 모여 지프로 마슬레니짜 인형을 만들고 치장시킨 뒤 마슬레니짜 인형을 장대에 꽂아 세운 뒤 손을 잡고 둥글게 둘러서서 러시아의 민속춤 호로보드를 춘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의 강강술래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맞습니다. 둥글게 둘러서서 춤을 추는 점이 관광술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슬레니짜의 월요일은 만남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유희의 날이라고도 불리며 이름답게 온갖 재미있는 놀이와 장난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맞아요. 젊은이들은 아침부터 얼음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오며 마슬레니짜의 대표 음식 블린을 먹기도 한답니다. 네, 마슬레니짜의 세 번째 날은 미식가의 날로 장모가 사위들을 초대해 블린을 대접하는 날입니다. 사위뿐만이 아니라 친척들도 함께 블린과 술을 먹고 마시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날인데요. 이날은 초대받은 사람은 모두 장모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 가정을 찬미하는 노래로 하루를 마무리한답니다.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 근데 더 재밌는 날은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흥청망청의 날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일을 하면서 축제를 즐겼던 사람들이 목요일부터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의 흥겨움을 마음껏 즐기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하게 러시아 남자들의 전통 놀이인 주먹싸움 쿨라니치 바이가 진행되는데요. 봄과 겨울을 대표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는데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봄을 대표하는 팀이 항상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불금.
금요일은 장모의 날로 사위가 장모를 초대해서 대접하는 날입니다. 크게 대접할수록 더 큰 존경을 표한다고 합니다. 오, 수요일은 장모가 초대하는 날이었는데 금요일은 그 반대군요. 가족과 보내는 금요일이라니 낭만적이네요. 토요일은 시누이를 모시는 날인데요. 며느리가 시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날로 시누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젊은 남성과 결혼을 했다면 시누이의 가족을 모두 초대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날은 용서를 구하는 날인데요. 조상의 묘를 찾아가 불린을 바치며 참회하기도 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러시아인들은 사순절 전 마지막 일요일에 일상에서 저지른 온갖 죄와 불경한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스렌자라는 인형을 태우며 일주일간의 풍요롭고 성대한 축제가 막을 내립니다. 또한 마슬리자라는 인형을 태우고 난 후 남은 재를 눈 속에 묻거나 들판에 뿌리며 풍요로운 농사를 기원하며 불린 버터, 우유를 함께 태우는데 이는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던 마슬리자 축제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된 인형 태우기는 이 마스렌자 축제의 클라이맥스라고 여겨지기도 하네요. 오늘 알아볼 간단한 회화는 바로 마슬레니짜라는 축제 이름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다듯이 마슬레니짜에는 블린이라는 팬케이크를 많이 먹는데 이 블린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버터라고 합니다. 러시아로 버터를 마슬로라고 부르는데 이 마슬로가 마슬레니짜 이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이름 안에서도 회화를 찾을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네, 지금까지 러시아의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짜의 일주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사하면서 러시아의 전통 문화에 대해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더 쉽게 조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러시아를 말하다 방과후 학교였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송소희, 손태진 공연 실황으로 홀로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왠지 울컥한데요. 이런 명절이라면 더더욱 독도를 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리어원, 이정진 두 학생이 녹음한 러시아 축제였습니다. 3교시 학교와 영화로 건너갑니다. 학교와 영화. (2020년) 개봉된 아프리카 영화 The Fisherman's Diary, 우리말로는 어부의 딸. 아프리카 카메룬을 배경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고발하고 있네요. 긴 러닝타임으로 초반에는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분노와 함께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부의 딸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12살 소녀 다이애나 에카는 배움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푸자이에게 영감을 받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OST 첫 곡은 이우베가 노래한 아벡 듣고 오시죠. 12살 다이애나 에카는 어부 솔로몬의 딸입니다. 어머니 바버라는 병석에 누워있고 에카가 나가 아버지가 잡은 물고기를 팔죠. 부지런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솔로몬은 그녀를 신뢰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에카의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데 솔로몬의 생각은 다르죠. 왜냐하면 아내인 바버라가 결혼한 후에 솔로몬의 도움으로 신교육을 받았으나 남편을 무식하다고 멸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내를 무척 사랑했던 그는 교육은 가족을 파괴한다고 믿고 있으며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카는 우연히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여성 교육 운동가인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를 알게 되고 그녀를 멘토로 삼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가 죽고 에카는 아버지를 도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죠. 물고기를 구입하는 고객 중에 학교 선생인 비비도 있습니다. 그는 몰래 교실 틈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고 스스로 숫자를 깨치게 됩니다. 비비는 에카의 간청을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교습을 해줍니다. 이번에 함께 들으실 OST는 벨비아 목소리로 아이에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 음악은 그 특유의 매력이 있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순수함이 살아있으면서도 또 그 속에 슬픔이 묻어나요. 아이에도 그렇네요. 자, 에카에게는 루카스 삼촌이 있는데 지역 건달인 슐레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잔꾀를 부려 빚 대신에 조카인 에카를 팔아넘기죠. 에카는 슐레의 아내로 잠자리에 놀이개가 됩니다. 절망한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목에 올가미를 걸게 됩니다. 요즘 학교와 영화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그 영화와 관련 있는 도서를 함께 읽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에카가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일대기를 읽었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OST는 역시 벨비아 목소리로 풀이 듣고 교육도서관으로 건너갑니다. 마지막 교시로 갑니다.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인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아름다운 수업. 세상의 모든 수업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학교 마지막 교시는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수업 고민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수록 힘이 생깁니다. 오늘 글은 몰라, 나도 잘 몰라. 놀라운 건 오늘 아침에는 자다가 너무 추워 창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더운 날이 계속되지만 신기하게도 기세는 꺾이고 있네요. 한낮은 여전히 무덥지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매미들 습성도 알게 되더군요. 얘들은 밤새 우는 게 아니에요. 밤 1시까지 줄기차게 울어대다가 신기하게도 딱 그칩니다. 그러다가 5시가 되면 매미는 웬갓 새소리까지 끌고 와 창문을 넘습니다. 그랬던 매미 소리가 요즘은 들리지 않죠? 요즘은 주중보다 주말에 약속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토요일 저녁 8시, 일요일 아침 9시 줌으로 만나는 회의가 연속됩니다. 그런데 묘한 건 만나는 사람이 다르면 공부 방향과 정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치열하고 깊어지다가 또 어떤 때는 빠르게 흘러가면서 넓어집니다. 물론 어느 그룹에서든 가장 더딘 학습자는 바로 저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젊음이 가장 탁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교육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주로 살피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네요. 젊은 사람들이 내치지 않으니 그나마 뒷구석에서 신용이라도 합니다. 최근 1, 2년 사이 제가 만나는 분들이 참 다양합니다. 교사라 하더라도 경기도를 벗어나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만납니다. 교사들만 만나는 게 아니죠. 학생들을 도와주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학교 급도 다양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활동가들을 만납니다. 그러니 지루할 틈이 없죠.
끊임없이 무언가 생각하고 탐구해야 하지요. 이 모든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매번 배웁니다. 호기심 어린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냐고요? 모르니까요.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저의 스승입니다. 젊은 시절 학생들이 저에게 물으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몰라, 나도 잘 몰라 였다네요. 그리고 꼭 덧붙였다죠. 그러니 우리 같이 찾아볼까?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어요. 오늘 모임에서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요. 다행이죠. 저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얻고요. 이제 또 저는 몰라, 나도 잘 몰라 라고 말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한가위인데 이런 노래 한 곡쯤은 들어야겠죠? 달 토끼가 인절미를 만들어준다네요. 제36회 창작 국악 동요 달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백병부라고 합니다. 빼꼼쌤이라고 이 방송에서는 부릅니다. 저는 깨비쌤이고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이자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박은영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만나 교육과 배움을 이야기하는 교육공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가위에는 이런 말 꼭 하게 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모든 것이 풍성한 시기에 편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는 달의 명절입니다. 이런 날에 우리 주위에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도 달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Fly Me to the Moon인데요. 이 노래 들으며 오늘 행복학교 문을 닫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9시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In other words,